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랩 놀섬 버지니아 주지사가 무제한 낙태 보장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랩 놀섬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어떤 상황에서도 주 납세자들이 낙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놀섬은 1896년 하원 법안과 1276년 상원 법안에 서명해 2011년 로버트 맥도널드 전 공화당 주지사가 낸 보험금 지급 금지를 마무리했다고 CBN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가톨릭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의 서명은 금요일에 여러 주교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드림센터는 코로나 구제 기간 500만 끼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우미 절실했을 2020년 3월 이후 로스앤젤레스 드림센터는 신속한 구호 노력과 지역사회, 기부자, 기업, 자원봉사자,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푸드뱅크로 가공된 700만 파운드의 식품을 나눌 수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모두 합쳐 500만 끼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중 160만 끼는 드림센터의 부엌에서 직접 만든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미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민 수가 2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은 20년 만에 남부 국경을 넘어 체포되는 최고 인원에 도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4,200명 이상의 미 동반 아동들이 미 국경 순찰대에 구금되어 있으며 많은 어린이가 72시간의 법정 한도를 초과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나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기독교 언론이 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사망자 8명 중 6명은 아시안 여성인데 이 중 4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스 에이시언 마사지 업소 총기 사건의 용의자로 우드스톡 출신의 로버트 아론 롱을 붙잡았다면서 현재 범행 동기와 3곳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경찰은 북동부에 위치한 골드 마사지 스파에서 3명, 길 건너편에 있는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국경을 넘는 중미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면서 마을, 도시, 지역사회를 떠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크게 늘 것을 예상했어야 하느냐는 질문엔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이미 급증했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 미 남부 지역에서 강력한 토네이도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남부 평원에서 예상되는 악천후로 남동부까지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 예측센터는 오늘 광범위한 지역에 큰 우박, 강풍으로 인한 피해, 몇 차례 강한 토네이도 등 상당한 악천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교사연합은 어제 고등학교 가족들에게 대면 학습으로의 복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TU는 성명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직접 학습에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학교 건물이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연합은 고등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언제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샴버그 컨벤션 센터가 주얼 오스코와 협력해 오늘 개장하는 가운데 여러 서버브 지역사회에 코비드 백신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의 일환으로 화이자 백신의 첫 번째 접종은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게 투여되고 두 번째 접종은 오는 4월 7일 수요일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알링턴 하이츠, 버팔로 글로브, 엘클럽 리지, 호프만 에스테이츠, 인버네스, 마운트 프로스펙트, 팔리타인, 롤링 메도우스, 샴버그, 스팀 무드와 윌링 등입니다.
한편 일리노이는 원비 플러스로 진입해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시카고와 주변 여러 서버브 지역은 공급 부족을 이유로 원비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오늘 정오에 코비드-19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롤아웃의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타워 직원들이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로레토 병원 직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어제 관리들은 백신을 투여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부는 성명에서 시카고 트럼프 타워 직원의 예방접종을 알지 못했고 관리들이 자세한 내용을 위해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호텔 근로자는 원시 단계에 있다며 우리가 월말에 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호숫가의 상징적인 새 호텔인 세이블 앳 네이비 피어가 이번 주에 개장한다고 보도 관계자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내일 개장하는 이 호텔은 고백 이스트 그랜드 에비뉴의 네이비 피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시리 스카이라인과 미시간 호수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223개의 객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코비드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파리 지역 전체를 폐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프랑스를 공격하고 중환자실이 넘쳐나자 프랑스 관리들은 파리가 다시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중환자실에서 돌봐야 하는 환자들이 특수 의료용 비행기를 타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병원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현지 시간 17일 오후 5시 29분경 규모 5.3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후쿠시마 앞바다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으며 진원 깊이는 60km로 추정됩니다. 유럽에서 에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유럽 의약품 청장이 백신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례 한 건에서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백신 접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 북핵 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간에 조율된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7도. 목요일인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3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